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 방법이나 내용증명이 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원래는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반환 의무가 생기지만 현실은 이를 돌려받기까지 귀찮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연락을 여러 번 돌리지만 그때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이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사항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인데요.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을 통해 증명되는 공신력이 있는 문서이지만 내용명 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기에 서면 내용을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 보전이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 작성 방법의 기재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작성하시는데 수취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발신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쓰고 계약 해지의 건,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 이런 식으로 제목 쓰고 내용을 쓰면 되는데요. 내용에서 주의할 거는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말하는 내용은 너무 길게 적거나 취지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기재하는 것은 내용증명과 관계없습니다. 특히 작성하실 때 계약 해지, 취소, 시효 중단 등의 사실을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적으셔야 차후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청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후에는 대부분 A4 용지 3장 이상을 작성해갖고 한 장은 우체국에 제출하고 한 장은 본인이고 한 장은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3통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법적 절차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참 당황스럽고 황당한 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그 내용도 확인하기 전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받으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잘 작성해 드립니다. 답변서. 내용증명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돈 안 갚는다고 가압류를 걸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따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일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차후 소송으로 발전했을 시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하는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지어 틀린 경우 이를 바로잡고 향후 소송에서 활용되기 위한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답변서 작성 요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답변서의 전반적인 요지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반박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방 주장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틀린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내는 것입니다. 작성할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많은 분께서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감정이 격해져 호소하듯이 중구난방으로 쓰거나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사실관계까지 넣어서 도대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주장을 사실과 논리에 맞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쓰고자 하든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답변을 써보자 하든지 개인이 작성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야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또 자기의 불리한 내용을 막 쓸 수가 있어요. 본인은 유리하다고 쓰는 거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 소송에서 자인이 되기 때문에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처럼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 하고서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게 돈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이길 수 있고요. 또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